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강원 강릉시 경포 한 펜션에서 이번에 수능을 본 학생 10명 중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이 됐습니다.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만 일산화탄소 중독이 하나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일산화탄소 중독 얼마나 위험하고 왜 겨울철만 되면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지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순천향대 천안응급의학과 최재형 교수입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이게 오늘 오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어요. 네, 맞습니다. 발견 당시 학생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고 여러 군데 구토한 흔적이 있다고 하는데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증상으로 봐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일산화탄소 중독에서는 이제 보통 대부분 이제 경미할 경우에는 감기 같은 증상, 예. 피로하거나 두통이 있을 수 있고요. 뭐 학생들처럼 위장염 같은 메스꺼림 그리고 구토 등이 있을 수 있고 심할 경우에는 막 감정도 이상해지고 어지럽고 감각도 이상하고 의식저하, 발작, 뭐 또 호흡 정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토 증상은 매우 흔한 증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과거에는 연탄 보일러를 많이 뗐기 때문에 이런 일이 흔히 벌어졌잖아요. 네네네. 근데 요즘은 가스 보일러니까 이런 일이 잘 없는데 아마 가스 보일러 연통 부분에서 뭐 역류를 했었거나 뭐 그렇게 될 건데 아직 뭐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는 없는데요. 네. 이렇게 일산화탄소 소위 말하는 가스를 마신 거지 않습니까? 흡입한 건데. 네네네. 구토하면서 깨어나고 창문을 열거나 밖으로 나가거나 이렇게 할 수 없나요? 이게 이제 이 학생들이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제 뭐 음주를 했거나 아니면 뭐 식사를 같이 했으면 이게 음주 상태거나 혹은 뭐 체한 것처럼 그런 거를 좀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생각보다 이 가스보일러 때문에 일산화탄소 중독이 많이 생깁니다. 아, 많습니까? 예. 네, 제가 아는 케이스도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릴까요? 예. 예. 제가 뭐 몇 개 기억나는 케이스를 보면은 이게 뭐 봄, 여름 사이에 그 보일러 배기통에 새가 즙을 막 짓거든요. 예. 아니면 뭐 다른 이물질도 끼거나 이러면 그 상태에서 그거를 점검을 안 하고 보일러를 가동시키면 그 연기가 안으로 역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가 왕왕 있고요. 또 뭐 화장실에 있는 순간 온수기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이 설치하죠. 그런 것도 이제 배기관이 조금만 틈이 생기면 제가 아는 환자 중에서 단순히 머리만 감았는데 문을 닫은 상태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그분은 이제 사망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 실내에서 가스를 마시게 되면 내가 가스를 흡입했다라고 잘 못 느끼겠네요. 전혀 잘 모릅니다. 이게 모치기 때문에 냄새가 잘 안 나기 때문에 그냥 뭐 머리가 아프지 뭐 미식미식하지 이 정도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항상 이 가능성을 두고 이제 환기하고 점검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그 실내에서 많이 쓰는 석유 난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석유 난로도요. 안에서 쓰는 석유 난로 말씀하시는군요. 예. 그런 것도 역시 이제 불완전 연소가 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차라리 석유 난로 같은 경우는 불완전 연소가 되면은 그런 감지 기능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연통을 사용하고 이제 베란다나 아니면 바깥에 있는 보일러실에 있는 거기에 있는 뭐 석유 난로 아마 석유 보일러? 예. 석유 보일러나 가스 보일러들의 그 연기가 역류되는 게 더 위험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고 현장에서 일산화탄소 농도가 155 ppm이 나왔다. 네네네. 이게 어느 정도 수치입니까? 이거 이제 보통은 10 ppm 이상이면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 이 10 ppm이 뭐냐? 그러면 0.001%예요. 예. 아주 작죠. 근데 이제 30 ppm 이상이면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면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55라 그러면 30 ppm 기준에서 한 5배 정도 되는 거고요. 그 산소 농도가 보통 공기 중에 21%잖아요. 예. 근데 일산화탄소가 0.003% 이상만 있으면 그 상태에서 4시간만 있으면 아주 치명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0 ppm으로 4시간 있으면 치명적이다. 네네. 그런데 155 ppm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한 거네요. 꽤 높은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그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 음주를 했다면은 더 자신이 이런 증상이 있다는 걸 자각하지 못했을 테고. 맞습니다. 네네. 그럼 일산화탄소 중독이 되는 걸 알면 응급처치는 어떻게 합니까? 뭐 주변에서 발견했다거나 하게 되면 일단은 환기입니까? 네, 환기가 일단 우선 돼야 되고요. 예. 이 기전 자체가 그 일산화탄소 때문에 적혈구가 산소를 공급을 못하고
또 세포 내에도 일산화탄소가 붙어버리면 산소 이용을 못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하는 치료도 고농도의 산소, 그리고 고압 상태에서 고농도의 산소를 투여하는 거기 때문에 환기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아셔야 될 것은 의식이 많이 저하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의식이 저하되면 기도 유지가 가장 힘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뭐 예전에 뭐 동치미 국물 뭐 이런 뭐 미신이 있었는데 예. 이렇게 의식이 처진 상태에서 뭘 먹이면 기도를 폐쇄시키거나 아니면 흡인성 폐렴을 일으킬 수 있고요. 아, 오히려 안 좋습니까? 의식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뭘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기도보호 반사가 저하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제 구토가 흔한 증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환자가 숨을 잘 쉬는데 의식이 좀 처져 있다. 이러면은 기도보호를 위해서 환자를 좀 옆으로 돌려놓은 상태에서 토사물이나 아니면 뭐 다른 것들로 인해서 흡인되지 않도록 옆으로 돌려놓은 상태에서 관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왜 우리가 흔히 가스 냄새 난다 그런 이야기 좀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일단은 흡입한 상태에서는 잘 못 느낀다는 말씀이죠? 의식이 일산화탄소 자체는 냄새가 없습니다. 가스 냄새라는 건 도시가스에서 일부러 냄새를 주입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근데 일산화탄소 자체는 무치예요, 무치. 네, 무색무치. 네네네. 예. 알 수 없죠. 이게 지금 현장이 1층, 2층 복층 구조라고 되어 있던데요. 네. 그 일산화탄소가 어떻게 공기보다 무겁습니까? 그러니까 1층보다 2층에 있는 학생들이 더 위험한지 이런 문제. 원소 기호로 보면은 가볍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12번, 16번이니까요. 그런데 그거 상관없이 거의 산소와 공기 질소 이런 것과 잘 섞이기 때문에 방안 전체적으로 퍼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네. 그러면 뭐 응급처치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환기밖에 없겠네요. 환기하고 기도 유지. 빨리 119 신고를 빨리 해서 병원으로 모셔야죠. 예. 네네. 지금 7명 학생이 위중한 상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고압 산소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고압 산소 치료는 어떤 치료입니까? 고압 산소라는 치료라는 거는 밀폐된 공간 안에 환자를 넣고요. 그다음에 100% 산소를 이용해서 저희가 평상시에 1기압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100% 산소를 이용해서 2.4에서 3기압 정도로 이렇게 기압을 높게 유지합니다. 예. 그럼 그 안에서 이제 높은 기압의 산소를 흡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상적인 기압에서보다 훨씬 높은 농도의 산소가 혈액에 막 녹아들게 돼서 적혈구나 세포에 붙어있던 일산화탄소를 이제 산소로 이제 교체시키려는 치료 방법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 고압 산소 치료가 가능한 병원이 국내에 많이 없다고 하던데 그 얘기는 맞나요? 이제 뭐 전문 병원에서는 있는데 저희 나라에 지금 이제 각 지역마다 권역 응급의료센터가 있거든요. 예. 거긴 다 기본적으로 이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네. 자, 옛날에는 그 연탄가스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건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어쨌든 가스보일러로도 충분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아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그러면은 목욕탕에 설치하는 순간 온수기 이 부분은 항상 점검이 필요할 것 같네요. 맞습니다. 항상 예방이 중요하시고요. 예. 특히 이제 이런 난방기 제품들은 날씨가 따뜻할 땐 거의 안 쓰기 때문에 그걸 새롭게 늦가을이나 겨울에 그걸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점검을 하시는 버릇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뭐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야 뭐 관리하는 것이 따로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네. 결국은 각 가정에서 대처하는 방법이 제일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가스가 중독되면은 수면 중에는 거의 대처가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이게 이제 일산화탄소의 농도도 중요한데요. 이게 노출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타깝게도 이번 학생들이 좀 증상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주무시는 동안에 가장 많이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특히 늦가을이나 초봄에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발생하십니다. 늦가을이나 초봄에. 네네. 그러면 이제 보일러를 안 쓰다가 다시 틀게 되면은 그 전에 점검은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예. 자,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7명이 의식 불명 상태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6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6분이. 예. 네네네.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게 참 애매한데요. 예. 이제 이 정도면은 좀 예후가 안 좋을 것이라 예상이 되고요. 예. 고압산소 치료를 하면은 의식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 왕왕 있는데 또한 문제가 일산화탄소 중독의 문제가 뭐냐면 증상이 초반에 미미했거나 혹은 이제 증상이 안 좋다가 회복을 완벽히 하셨잖아요. 그래도 한 2주나 3주 후에 그 신경 손상이 확 와버리는 수가 있어요. 아, 그 후에도요? 네, 이게 증상이 회복되더라도 그래서 이제 더더욱 위험한 건데 지금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의식이 없을 정도면 예후가 이제 크게 좋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후가 좋지 않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사망할 가능성도 있고 안타깝게도 소생하더라도 영구적인 신경학적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뇌손상 같은? 네, 뇌손상이 가장 흔하죠. 이게 뇌가 저산소에 가장 취약하니까요. 대부분 뇌손상으로 인해서 사망하시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발성 장기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일산화탄소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철저한 예방 준비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방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까지 순천향대 천안 응급의학과 최재형 교수였습니다.